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쉬운 세 번째 강의인데요. 자, 우리 교재 187페이지서부터 197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 우리 각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가 갖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삼각함수의 값들이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설명부터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일단 삼각함수의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있었던 값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삼각함수라는 건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긴다라고 그랬죠? 자, 요 놈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놈을 갖다가 각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각 B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꼭지각 A, 꼭지각 B, 꼭지각 C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삼각 B라는 것은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첫 번째 sin A라는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sin A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분의 요게 sin A가 되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들을 알아야겠는데 이 길이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바라보는 변 있죠? 여기를 갖다가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는 바라보는 대변이니까 여기가 스몰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sin a에 해당하는 값은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뭐분의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c분의 a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코사인 a도 나올 수가 있죠. 코사인 a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요 각 a를 사이에 두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는 거죠. 예, C 모양으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c분의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탄젠트 a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b분의 a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이 뭐가 나오냐면 여각의 삼각비라는 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각의 삼각비라는 거. 자, 여각의 삼각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 각 A와 각 B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각 A하고 각 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A하고 각 B는요. 삼각형의 내각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요 90도를 더하면 180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B하고 더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9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 90도는 우리가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2분의 파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A 플러스 각 B는 2분의 파이 각이다. 호도법으로.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 A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B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보면요. 사인 B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자, 사인 B 구해보죠. 사인 B는 요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게 되겠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C분의 B로 바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B는 요각을 기준으로 요렇게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C분의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젠트 B도 구할 수가 있겠죠? 탄젠트 B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B각에 대한 탄젠트는 요거분의 요게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자, 어떤 관계가 지금 성립하고 있냐면요. 각 사인 A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C분의 A, C분의 A. 그쵸? 그 다음에 사인 B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서로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분의 A하고 A분의 B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곱하면 바로 1이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역수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성질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여각의 삼각비라는 성질입니다. 자, 물론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삼각비의 성질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나라고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각의 삼각비라는 것은 뭐냐면 남은 각의 삼각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A라는 각이 있을 때 A라는 각의 남은 각, 바로 90도를 제외한 B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좀 빨리 구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인 A는 C분의 A인데 이것은 코사인 B를 구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하려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림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게 빗변이고 어느 게 높이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하고 싶으면 사인 A를 구해라. 이런 뜻이 돼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여기 코사인 정리를 하게 되면요. 사인 A라는 값은 코사인 누구랑 같아요? B랑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인 B가 코사인 A가 사인 B와 같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A하고요.
탄젠트 A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B를 곱하면 누가 돼요? 역수 1이 돼버리죠? 그죠? 얘네 둘 사이는 역수 사이의 관계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바로 B에 해당하는 각이 있죠? 이 B에 해당하는 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위로 올라오면요. 각 B라는 각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바로 각 A가 여기로 뿅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각 A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비각을 그대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사인 A라는 것은 누구랑 똑같냐? 사인 A라는 것은 바로 코사인에다가 90도 마이너스 A,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놈도 마찬가지죠. 사인 B라는 거 역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B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B가 그냥 일로 넘어와 버리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A는요. 탄젠트 B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써주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바꿔 써주면요. 요 놈은 탄젠트 A라는 것은 탄젠트 B분의 1이라는 역수를 취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요 놈을 간단히 하면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사인 A라는 것은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A라는 것은 바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성질. 그 다음에 탄젠트 A라는 것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역수의 관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가 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를 더해봅시다. 요걸 더해봅시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합이 바로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A하고 마이너스 A 사라져버리니까. 합이 90도가 돼버리면요. 사인과 코사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 놈도 마찬가지. A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를 요렇게 더하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합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역수관계이긴 하지만 요 A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를 요렇게 합을 구해주면 이것이 2분의 파이다 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각의 삼각비 중학교 과정을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바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역수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추가됩니까?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커시컨트 A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커시컨트 A는 뭐예요? 사인의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분자분모를 바꾼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컨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컨트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컨트 A는 코사인 A의 역수예요. 분자분모를 바꿨으니까 B분의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A라는 것은요. 바로 코탄젠트 A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죠. 코탄젠트 A는 바로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바로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수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그렇죠.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수관계. 자, 그러면 이 역수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커시컨트와 시컨트와 코탄젠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여각의 삼각비로 잠깐 넘어가서요. 바꿀 수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꿀 수가 있냐면요. 요 놈 바꾸는 게 가능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분의 1이라는 건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써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여각의 삼각비와 두 번째 역수의 관계,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제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제 관계예요. 상제는 어떤 관계냐면요, 서로 상자 나눌 제자예요. 서로 나누어도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선생님이 왼쪽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걸 보세요. 자, 코사인 A,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가 있는데요. 사인 A는 C분의 A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코사인 A는 C분의 B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요, 선생님이 번분수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C분의 B분의 C분의 A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C분의 B분의 C분의 A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워지냐면 C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죠. 그럼 뭐분의 뭐만 남아요? B분의 A만 남죠.
그쵸? 이 B분의 A가 뜻하는 게 누굽니까? 그 밑에 보이는 바로 탄젠트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뜻이냐? 바로 사인 A를 코사인 A로 나눠주면 그것이 탄젠트 A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상제 관계에는 첫 번째가 바로 코사인 A분의 탄젠트 A라는 것은 바로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된다. 사인 A가 된다. 자, 이것이 상제관계 첫 번째, 탄젠트 A의 성질입니다.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과 사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 탄젠트 A의 역수가 누굽니까? 코탄젠트죠. 그래서 코탄젠트를 쓰게 되면 바로 분자와 분모를 바꾼 사인 A분의 코사인 A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상제관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제관계. 자, 다음입니다. 예, 마지막 성질인데요. 제곱공식입니다. 제곱공식.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제곱관계. 자, 제곱관계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바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얼마라고 배웠죠? 1이라고 배웠습니다. 1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언제나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는 경우를 선생님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잠깐 가서요. 사인 A를 코사인 A를 잠깐 보도록 하죠. 얘는 C분의 A고요. 얘는 C분의 B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이쪽을 참조하면서 전체를 좀 잡아주십시오.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세타라는 의미의 각을 갖다가 A라는 각으로 바꿔볼게요. A라는 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제곱은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있죠? 사인 A의 전체의 제곱을 뜻합니다. 이 뒤에다 쓰면 각도의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요 가운데다가 전체 값의 제곱을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A가 누구라고 그랬었냐면 C분의 A라고 그랬어요. C분의 A.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라는 건 C분의 B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 놈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놈은 바로 C제곱으로 분모가 통분이 되게 되죠. C제곱이 되고요. 분자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으로 넘어가면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요 그림 가만히 보세요. 자, 요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무슨 정리가 적용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면요. C의 제곱은 누구와 같습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것이 누구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C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결국은 얘네 둘이 지워져 버려서 1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곱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제곱공식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 놈이 나왔다면 이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생길 수 있죠. 어떤 놈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인 제곱 A에 관해서 쓸 수 있죠. 사인 제곱 A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라고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A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얘가 넘어가면 되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다.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제곱 공식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드래곤볼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그쵸? 자, 요 가운데다가 1을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사인을 써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코사인을 써요. 육각형을 만들 거예요. 코사인.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탄젠트를 씁니다.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역수관계, 반대쪽 방향에다가 이놈의 역수관계 있는 것들을 써줍니다. 사인의 반대가 뭐죠? 커시컨트죠? 여기에다가는 커시컨트. 자, 이렇게 써주고요. 코사인의 반대에다가는 시컨트를 써줍니다. 시컨트. 그 다음에 탄젠트의 반대에는 코탄젠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코탄젠트.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얘네들 사이에는 역수관계가 생깁니다. 요 놈하고 요 놈은요 서로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도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도 역수관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역수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곱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놈을 쓰게 되는데요. 제곱관계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바로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커시컨트 이렇게 6개가 있죠. 제곱 공식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누가 되냐면요.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에요. 우리 지금 했잖아요. 증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요 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생기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바로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요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요. 누가 되느냐? 바로 커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렇게 번개치듯이 오죠. 번개치듯이. 띡. 세 개가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이 요 놈이고요. 바로 두 번째 공식 써보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번째 공식은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누구랑 같다? 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 공식은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공식은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누구랑 같다? 커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라는 것이 제곱 공식입니다. 자, 요놈 두 가지를 각각 선생님이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공식부터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공식은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라는 건데요. 자, 요놈이 시컨트 제곱 세타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좌변을 간단히 하면 요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요. 일단 요것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의 제곱이거든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나눗셈에 의해서 상제관계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놈의 전체의 제곱을 한 것에 1을 더한 겁니다. 요놈을 간단히 하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죠. 근데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해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인 제곱 세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통분하느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건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요놈과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 증명해 볼까요? 자, 세 번째 거는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요. 커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자,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코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놈이 1 플러스 코탄젠트 하면 어떻게 돼요? 코탄젠트 세타가 상제관계로 바뀌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요놈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을 간단히 하면 통분해야 되죠. 통분은 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이 되겠죠. 자, 앞에 게 1이니까 요놈분의 요놈이 1이 돼야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얹어지고요. 뒤에 거는 요놈의 제곱이죠.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간단히 해서 쓴 것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건 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은 사인 세타의 역수죠? 그러니까 커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요놈과 요놈이 어떻다라는 사실,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제곱 공식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공식 세 가지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에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다시 여기 보시면 돼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커시컨트 제곱 세타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내용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자, 무슨 공식들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보각 공식이다, 주기 공식이다 이런 것들 다 나왔을 텐데요. 한 가지로 딱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각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각을 정리하는 방법.
자, 각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삼각함수의 각을 정리할 때는요, 항상 90도 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가지고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냐면요, 90도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가지고 각도를 정리해 갑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이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식 4가지 공식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함수의 특성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일단은 각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요 공식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암기를 해두시고요. 선생님이 내용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떤 각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가 나오겠죠. 이놈의 역수들도 가능합니다. 사인은 커시컨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시컨트가 되겠고요. 탄젠트는 코탄젠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값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놈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각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 뒤에는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각도가 나올 때는요, 각도를 항상 어떤 꼴로 표시를 해주냐면 90도 곱하기 n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는 세타라는 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각도가 이렇게 안 생겼으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단 여기에서 90도라는 건 누구로 쓸 수도 있냐면 2분의 파이라는 놈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놈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다뤄준다. 즉, 요 n이라는 값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해줍니다. 만약에 짝수가 나온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갖다가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대로 써준다. 그대로. 만약에 홀수가 나오면 그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자, 반대로란 얘기는 뭐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반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반대로라는 것은 사인은 누구로? 코사인으로 바꾸고요. 코사인은 누구로 바꿔요? 사인으로 바꿉니다. 탄젠트는 뭘로 바꿔요?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n의 값에 따라 반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세타를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대로 하건 반대로 하건 간에 그 다음에는 그걸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바뀐 거 내지 안 바뀐 거 사인, 그 다음에 사인의 반대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어주냐면요. 삼각함수 값을 적고요. 자, 그 다음엔 뒤에다가 세타를 찍 붙이는 겁니다. 세타를 붙여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마지막으로 부호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부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부호 판단은 뭘 가지고 하냐면 바로 4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4분면의 판단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한다. 그러면 4분면의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전 강의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죠. 뭐냐면 이 4분면의 판단은요. 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긴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이에요. 이 동경 세타가 몇 사분면에 걸쳐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요놈의 부호들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자, 요것을 이용해서 이놈의 전체 부호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뜻이죠? 여기가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각이 2사분면에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인데 이 세타가 4사분면에 있어요. 탄젠트인데 4사분면이면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만 양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음수.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좀 이따가 자세히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반드시 복습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나서 계속해서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지요.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90도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사인 210도는 삼각함수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각도가 굉장히 커졌죠. 그죠? 우리 중학교 때는
기껏 해봤자 90도 사이에서 놀았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210도라는 막 각도 나와요. 그죠? 자, 이런 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 항상 요 놈을 90도의 꼴로 바꿔라. 그러면 사인 90도, 그 다음에 90도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9, 2, 18,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180도잖아요. 180도에다 몇 도 더하면 210도가 돼요? 30도 더하면 돼요. 그래서 30도의 꼴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셋 해갖고 270도에서 뺀 각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빽이 나오면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수각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0도엔 플러스 세타꼴로 만들었으면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십시오. 이게 짝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누구를요? 요 사인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대로 쓴다. 그대로 사인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이 30도라는 각 있죠? 이 30도라는 각을 갖다가 그대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30도.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부호 판단만 해주면 돼요. 부호 판단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90도 곱하기 2면 어디까지 갔어요? 90도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이렇게 간 거죠. 여기에서 더해지면 일로 가는 거고요. 각도가 빼지면은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가 90도짜리가 두 칸 갔으니까 하나, 둘 갔죠? 그 다음에 더해졌으니까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 3, 4분면이죠. 그러면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를 결정하면 됩니다.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는요. 여기가 올, 사, 탄, 코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다 음수죠. 그러니까 요 놈은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을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특수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각도가 아니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타내야지 되냐면 호도법에 의해서 나타내야져 있죠. 근데 호도법에서 선생님이 마찬가지. 애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90도라는 것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2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써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 놈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요. 탄젠트. 자, 그 다음은 3분의 파이 중에서 예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8이 3에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들어가게 되죠. 3이 6이니까.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2파이에다가 바로 3분의 2파이를 더해준 것이 3분의 8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3분의 2파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3분의 2파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요게 180도니까 3, 6, 18, 6이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120도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파이면은요,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하면은 36, 18, 6이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요 120도 하면 더 헷갈리니까, 요거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각도로 그냥 바꿔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큰 각 나올 때는 그냥 각도로 바꿔버리세요. 자, 그러면 요 놈을요, 각도로 바꾸면, 요게 파이가 180도니까 3, 6, 18, 6, 8에 480도짜리죠. 그죠? 요 놈이 탄젠트 480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80도. 자, 요렇게 해서 위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요 놈은 탄젠트 90도짜리로 바꾸라고 그랬죠. 90도짜리가 얼마 들어갈까요? 9, 5, 45. 5개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9, 5, 45. 그 다음에 몇 도가 남습니까? 30도가 남게 되죠? 자,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짝수냐 홀수냐죠. 이게 홀수가 돼버렸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젠트를 뭘로 바꾸느냐? 탄젠트 발로 바꾸면 뭘로 바꿔야 돼요? 코탄젠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를 갖다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0도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놈의 부호는 뭘로 결정한다? 4분면으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4분면으로. 그래서 이놈의 4분면을 결정하면요. 90도짜리가 5번 갔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가 있겠죠. 여기에서 더하기 되면 1로, 빼기 가면 1로. 그러면 더하기 됐으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몇 4분면의 각입니까? 얘는 제2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탄젠트의 2사분면의 각이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올 사인이니까 이것도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요. 코탄젠트 30도라는 건 뭡니까? 탄젠트 30도분의 1이죠. 탄젠트 30도분의 1. 그러면 탄젠트 30도분의 1이니까 탄젠트 30도가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거죠. 자, 요거 정리하면 루트 3분의 3이 되니까 바로 요것은 루트 3이 돼버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뭐였었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각도 볼까요? 자, 코사인 225도입니다. 자, 코사인 225도도 마찬가지 코사인 쓰고요. 90도짜리가 몇 개 들어가요? 90도짜리가 9, 3, 27. 9, 2, 18이죠? 9, 2, 18.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180도가 빠져나가니까 얼마 남습니까? 45도가 남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요게 짝수니까 짝수면 그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코사인을 그대로 써달라고 그랬죠? 자, 요놈은 코사인이 되겠고요. 자, 뒤에 각도를 그대로 써줘라. 45도를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부호 판단하자. 뭐 가지고 부호 판단해? 4분면 가지고 90도짜리 두 번 돌아갔으니까 한 번, 두 번 돌아갔죠? 더해졌으니까 3, 4분면의 각입니다. 3, 4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올사 탄젠트니까 요것도 역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45도의 값은 바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요 놈은 역시 코사인이고요. 코사인 90도 곱하기 93, 27, 94, 36. 93, 27 이렇게 되겠죠. 93, 27. 그 다음에 얼마 더 해야 돼요? 60도를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60도를 더하게 되면 바로 코사인 330도인데요. 자, 요 놈에서 요 놈이 지금 홀수죠. 홀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코사인을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인으로. 그 다음에 60도를 갖다 그대로 붙여서 쓰는 거예요. 60도. 자, 그 다음에 부호 판단해야 되죠. 4분면을 구해보면 90도가 3개 돌아가면 270도니까 여기까지 와 있죠. 더해졌으니까 얘는 4, 4분면의 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4, 4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요. 올사탕코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수 그대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인가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90도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꼴로 바꿔서 모든 공식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자. 자, 1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여기는 이상하게 음수가 나온 각들이죠. 음수가 나온 각들은 양수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양수로 바꾸면 그만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바꾸는데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인 일단 각도로 정리를 하면요. 요게 180도잖아요. 3, 6, 18, 6, 4 마이너스 240도거든요. 마이너스 240도. 자, 요 놈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가 한 바퀴죠.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를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360도를 더해버리면 사인, 요놈이 뭘로 바뀝니까? 120도로 바뀌죠. 결국은 사인 120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360도를 더해버리면 똑같은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양수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사인 120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요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요놈은요. 사인 120도는 사인 90도가 한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바꿔보면요. 요 놈은 자, 요게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뒤에 있는 각도 그대로 붙여 쓰는 거니까 30도를 붙여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갖는 4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 칸 갔으니까 한 칸 가서 양수이니까 2, 4분면이죠. 올 사인이니까 사인의 뭐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대로. 얘를 그대로 써준다.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는 바로 2분의 루트 3이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합니다. 다음 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300도예요. 자, 이것도 바꿔버려요. 코사인이겠고요. 360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그냥 코사인 60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자, 요 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탄젠트인데요. 자, 360도 더해보세요. 360도 더하면 360에서 150을 빼는 거니까 21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예, 360도.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요걸 간단히 하면 이놈은요. 탄젠트. 자, 90도 곱하기 얼마입니까? 9이 18이죠. 그 다음에 30도가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을 바꿔보면요.
자, 요건 짝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탄젠트가 되겠고요. 뒤에 각도 그대로 써주는 거죠. 30도. 그 다음에 요게 4분면이 몇 4분면인가 볼까요? 90도짜리 2개 같고요. 그 다음에 더해졌으니까 3, 4분면입니다. 올사 탄젠트. 탄젠트면 양수가 되는 거죠. 탄젠트니까 요거 양수 그대로 쓰자는 얘기죠. 탄젠트 30도는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문제 보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 놈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요.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하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의 양변 좌우변을 제곱해야죠. 그래, 여기 지금 2차잖아요. 여긴 1차고요. 그죠? 1차는 제곱해야 2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꼭 써줘야 돼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요거 써주셔야 되고, 이것이 우변도 제곱해야 되니까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곱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간단히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이 뿅 넘어갑니다. 1이 넘어가면 4분의 1 빼기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거기에 분모에 2를 얹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요 놈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제도 1차니까 저놈을 제곱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요 놈을 제곱한 식부터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자, 요걸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우리 구해놨었잖아요.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자, 요 놈을 정리해주면요. 1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요. 자, 요것은 4분의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뭡니까? 바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놈의 제곱이 요 놈이래요. 그러면 이놈은 요 놈의 제곱근을 풀어버리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입니다. 자,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통하면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세타가 빠졌죠. 세타가 빠졌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기억나십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를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다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3번 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었고요.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2분의 1을 더 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정리된 결과는요. 8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겠고요. 2, 8에 16분의 3, 3은 9가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입니다. 요게 8, 2, 16. 16분의 2가 되니까 16분의 1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 번째 답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바로 16분의 11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요 놈은 사인, 코사인밖에 모르는데 지금 탄젠트를 갖고 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탄젠트와 코탄젠트를 상제 관계에 의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코탄젠트 세타는 이놈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통분하는 수밖에 없죠.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한 번 더, 코사인 세타 한 번 더. 결국은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 했었습니까? 위에서 쭉 올라가 보면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그러면 이놈의 역수를 뜻하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 다음에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그랬죠? 자, 두 근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사인 세타 또 하나는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습니다. 자, 두 근이 주어지면 선생님이 꼭 쓰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두 근의 합과 곱입니다.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바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두 근인데요.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면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2분의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의 부호바꾼수 루트 3 플러스 1에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두 근의 곱을 써야겠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입니다.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상수항의 개수 p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호를 안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요 놈을 제곱한 식에서 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요 위식 있죠? 요 위식의 양변을 제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바로 p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양변을 제곱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니까 1이 나오겠고요.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놈은 요거 제곱한 거거든요. 4분의가 되겠고요. 4분의 그 다음 위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4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놈은 좀 더 간단히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되냐면 짜작짝이니까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으로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있죠? 요 놈이 2분의 p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2분의 p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p가 이런 뜻입니다. 요 놈이 누구냐면 요 우변의 값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2가 사라져버립니다. 요 2가 뿅 사라지면 1 플러스 p라는 것은 요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요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값은 바로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각도들 무지무지한 각도들 막 나오죠. 그죠? 자, 이건 찬찬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각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놈부터 간단히 해보죠. 이건 사인 60도를 제곱한 거죠. 코사인이죠.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첫 번째 건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30도예요. 코사인 30도면 얼마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탄젠트 30도예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60도의 제곱이래요. 사인 60도의 제곱. 자, 사인 60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죠. 그죠? 2분의 루트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거 지금 안 풀어도 되는 부분이 있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1. 얘네 둘이 더해서 그러니까 1인 거예요. 얘하고요. 얘하고 더하면 1입니다.
1.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만 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정리된 결과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얼마고? 1이고, 거기서 빼줘라 이런 뜻인데, 6분의가 되고요. 이건 3입니다. 루트 2개면 요거 하나랑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1-2분의 1이 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의 정답이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일단 각도들이 좀 무식한 각도들이 있죠. 이놈들은 좀 바꿔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놈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코사인 세타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입니다. 사인인데요. 이놈은 사인. 선생님이 90도 n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90도 곱하기 270도는 3이고요.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사인. 자, 요 각도는 싫죠. 마이너스 270도 싫잖아요. 이것도 바꿔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360도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뀝니까? 360도에서 270도를 빼면 90도죠. 그러니까 얘는 90도 플러스 세타로 바뀝니다. 여기를 바꾸면요. 얘는 90도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요 놈은요. 코사인 90도짜리가 2번 들어간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한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건 그대로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플러스. 자, 요거 홀수죠. 홀수. 요게 홀수면 뭘로 바뀌어요?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냐면요.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 칸 갔으니까 하나, 둘, 셋 갔죠. 여기까지 갔는데 빼기 세타예요. 그러니까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 4분면에 가게 되는 거죠. 3, 4분면에. 3, 4분면에서는 사인의 부호가 올사 탄젠트니까 음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음수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플러스가 되겠고요. 사인이죠. 사인인데 요게 90도 곱하기 1이죠. 90도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뀌냐면 역시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뒤에가 세타죠. 세타인데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90도 플러스 세타면요. 한 칸 가고 플러스 됐으니까 2, 4분면으로 갑니다. 2, 4분면의 사인의 부호예요. 올 사인이니까 이건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볼까요? 플러스. 여긴 짝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코사인을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요. 자, 요놈의 4분면을 판단하면요. 두 칸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더해졌으니까 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에 코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올사 탄젠트. 탄젠트만 양수니까 이것도 음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수를 갖게 됩니다. 이걸 간단히 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간단히 하면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지워져 버리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도 지워져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1이 왜 나와요? 0이죠. 0. 덧셈 뺄셈이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각 A가 0도에서 45도일 때 그랬죠? 자, 그때 탄젠트 45도 플러스 A,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A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탄젠트 45도 플러스 A,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A라는 것은요. 자, 요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둬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를 치환을 해서 세타라고 둬버리면요. 45도 마이너스 A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45도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요걸 세타라고 두면요. 45도 플러스 A가 세타예요. 자, 그러면 45도 마이너스 A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45도 마이너스 A라는 건요. A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A각을 바꿔버릴 수가 있죠. A각을 바꿔버리면요. A라는 각은 바로 세타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그쵸? 그러면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45도 마이너스 A라는 각은요. 45도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그쵸? 자,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요놈이 갖는 값이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정리된 결과에 의해서 45도 마이너스 A라는 것은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자, 보죠. 무슨 뜻이냐?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바뀐다.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바뀐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탄젠트 세타고요. 여기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여각의 삼각비 가르쳐드렸죠. 여각의 삼각비 가르쳐드렸어요. 여기가 왜 이퀄이야? 곱하기죠. 여각의 삼각비에 의해서 이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누구랑 똑같습니까? 바로 탄젠트 세타분의 1하고 똑같죠.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누굴 곱한 거냐면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네 둘이 지워져 버리니까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니면 좀 더 쉽게 파악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요놈하고요. 더해보세요.
몇 도 나옵니까? 90도 나오죠. 90도. 예, 직각 나오죠. 그러니까 요놈은 역수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따질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죠.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다 라는 뜻은 얘가 몇 사분면이다 라는 뜻입니까? 2사분면이란 뜻이죠. 2사분면. 자, 그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요식을 정리해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2사분면에 있는 탄젠트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 곱한 게 요놈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요? 자, 이것은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퀄 자, 2 플러스 루트 3을 1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탄젠트 세타에다 곱하면 되겠죠. 앞에 거는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고 2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구할 거니까 얘를 합쳐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이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가 1 탄젠트 세타가 더해지니까 3 플러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자, 요 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대신 요 놈이 여기로 뿅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게 되면 1 마이너스 요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요 놈이 되니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3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죠. 탄젠트 세타 구하려면 유리화 해줘야 됩니다. 자, 요놈 유리화 하려면요. 자, 여기에 3 마이너스 루트 3을 그 다음에 여기에도 3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셔야 되겠죠? 3 마이너스 루트 3을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연결해서 간단히 한 결과는 분모가 어떻게 돼요? 3, 3은 9에서 3 빼면 6이 되겠죠? 6분의 자, 그 다음에 분자는요. 마 3, 마 3, 마 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지워져 버리죠. 자, 요 놈은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6분의 2 루트 3이 들어가서 자,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탄젠트 세타 구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2사분면에 이미 각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부호가 마이너스래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탄젠트는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3분의 루트 3짜리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띠 그렸을 때 탄젠트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래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고요. 자, 요 길이가 루트 3이란 뜻이죠.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이걸 세타라고 봤을 때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분의 요게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해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놈의 제곱과 요놈의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3의 제곱 9죠. 루트 3의 제곱 3이죠. 더하면 12입니다. 그죠? 12에다 루트 씌우면 2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내가 구하려는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2루트 3분의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이 되겠죠. 자,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올 사인이니까 요것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간단히 한 거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분자분모에 루트 3을 안 곱할 수가 없죠. 루트 3. 자,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3. 요거 지워져 버리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문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잠깐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요. 그 밑에 유제 문제들, 확인 체크 문제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잠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예,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44번 문제서부터입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44번.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는 360도 더해라 그랬죠? 360도 더하면 사인 360에서 225 빼는 겁니다. 360에서 225. 360에서 225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5 되겠죠? 여기 3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135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인 135도라는 것은요, 사인 90도가 몇 개 들어갑니까? 하나 들어가죠? 45도가 더해지는 거죠? 자, 요렇게. 그럼 사인 90도 곱하기 1. 이게 홀수죠?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뒤에 각도 45도 붙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90도가 하나 갔으면 이렇게 갔죠? 거기에다 더해졌으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올 사인이니까 양수 맞습니다. 그럼 코사인 45도 구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45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360도 더해버리면요. 탄젠트 360에서요. 135도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5도 되겠죠? 여기는 5, 3,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1, 2, 225도네요. 탄젠트 225도. 자, 그러면 탄젠트 225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탄젠트. 자, 90도가 몇 개 들어가요? 90도가 9, 2, 18, 그 다음에 플러스 45도가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요. 탄젠트. 왜냐하면 짝수니까 안 바뀌었잖아. 45도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90도가 두 칸 갔어요. 그러면 180도까지 갔죠? 더해졌으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은 올사 탄젠트. 탄젠트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 45도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죠? 1입니다. 1.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 각도로 바꿔버리세요. 힘드니까. 그러면 얘는 코사인 몇 도냐면요. 코사인, 요게 180도짜리니까 3618, 3618, 60도, 10배니까 600도죠. 마이너스 600도입니다. 마이너스 600도. 자, 요 놈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코사인, 360도의 배수를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360도에, 빼기 600도에도 음수죠. 그러니까 360도에 2배 하면 얼마예요? 720도잖아요. 720도에서 600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20도가 되겠죠? 120도. 요렇게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120도는요. 코사인이 되겠고요. 자, 90도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자, 요 놈을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놈은요. 자, 1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 30도를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90도가 한 칸 가면 이렇게 갔죠? 30도 더해졌으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정답은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765도랍니다. 사인 765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360도의 배수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빨리 한 바퀴 안에서 놀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720도 빼버리면 되죠. 사인 45도입니다. 됐죠? 자, 사인 45도 얼마죠? 예각이니까 바로 답 나오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코사인 495도입니다. 코사인 495도는요, 코사인 360도만 빼주면 되죠. 360도. 자, 그러면 맨 끝이 5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이고요. 여기 100이죠. 135도짜리입니다.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90도짜리가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고 45도가 되겠죠? 자, 이 놈은요, 하나니까 요거 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 45도짜리인데요. 자, 얘가 바로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코사인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값은 마이너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 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탄젠트. 자, 6, 3, 18, 37에 210도가 되겠죠. 210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바꿔보면요. 탄젠트 90도짜리가 몇 번 들어가요? 2번. 9, 2, 18, 180도니까 여기에다가 30도가 더해지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짝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탄젠트가 되겠고요. 뒤에 거 그대로 붙이니까 30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까지 가서 180도 됐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은 탄젠트 부호가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각각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45번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뺀 거부터 구하랍니다. 자, 요놈의 형태는 일단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요놈의 제곱부터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놈은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은 1 나온다라는 거 느껴지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요거 우리 했잖아요. 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요게 2분의 1이에요. 요게 2분의 1. 2분의 1. 자, 그러면 요건 얼마가 돼버리냐면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요놈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0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도 얼마다? 이것도 역시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네요. 자, 요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제곱이니까요. 일단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제곱하면 되죠. 제곱한 공식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요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걸 가만히 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거 1이죠, 1.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뒤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요 뒷부분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있죠. 이걸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써준 결과가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요놈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걸 간단히 해준 거 적어주면 되겠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2배하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1에서 2분의 1을 뺀 거니까 요놈의 정답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요놈을 간단히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의미하고요. 자, 코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죠.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요거는 통분해줘야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분의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해지고 요거 곱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1. 그죠? 자, 이것은 뭘 뜻하느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뜻하게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놈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4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고 그랬죠? 4사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아,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4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4사분면의 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탄젠트 세타라는 각이 잡혀 있답니다. 여기가 세타래요. 자, 그랬을 때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3대 4대 얼마?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사인, 다음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인 값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게 되죠. 5분의 4. 이렇게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5분의 3이죠. 자, 부호 결정해야 됩니다. 여긴 몇 사분면이냐면요. 올사탄코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요것만 양수고 요건 다 음수입니다. 탄젠트도 음수예요. 그래서 탄젠트가 원래 음수였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저놈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5배. 코사인 세타 요놈이죠? 5분의 3.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배 사인 세타 요놈이죠? 마이너스 5분의 4. 거기에다가 6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 결과는요. 5가 쭉 사라지게 되죠. 요놈도 사라지고요. 요놈도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예요? 5가 되고요. 분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분의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그랬죠? 자,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습니다. 쓰고 시작해야 될 게 있죠? 두 근의 합과 곱이죠? 바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보를 바꾼 수. 그러니까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입니다.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건 1차고 요건 2차니까 요 놈을 제곱해야 되겠죠?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요. 자, 요거 이제 제곱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은 1이죠. 네,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요 놈은 얼마가 됩니까? 1의 제곱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바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바로 0이 돼버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번 문제죠. 자, 봅시다. 148번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0도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0도예요. 자, 일단 요 두 개 중에서 우리 부담스러운 거 보이죠? 누가 부담스러워요? 요 놈이죠, 요 놈. 그죠? 제곱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60도를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얘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360도를 더해버리면 되죠. 360도를 더해버리면 양수각으로 바뀌니까 얘는 300 플러스 세타라는 각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다 360 더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얘는요. 사인, 자, 90도짜리가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죠? 그러면 270도죠. 그러면 플러스 30도가 남는데 거기에다가 세타가 조금 더 더해진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바꿔보면 사인 90도 곱하기 3. 여기가 지금 홀수죠, 홀수. 홀수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으로 바뀌고 요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30도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은 세 칸 갔으니까 270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의 사인의 보예요. 올사탕 코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식을 간단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식을 간단히 한 결과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0도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요놈의 전체의 제곱을 한 거죠. 요놈의 전체의 제곱을 한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수는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 붙겠죠. 여기에는 코사인 제곱이 붙고요. 그 다음에 세타 플러스 30도는 변함이 없죠. 세타 플러스 30도.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인 제곱 땡그레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땡그레미. 자, 요 놈의 합입니다. 이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9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볼까요? 사인 제곱 25도 그랬죠? 자, 이건 바꿀 수 없으니까 사인 제곱 25도 남겨 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65도. 자,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인 65도는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코사인으로 바꾸면 90도에서 뺀각이죠. 그러면 90도 마이너스 65도랑 같아지는 거니까 자, 결국은 요 놈은 코사인 몇 도랑 같아요? 코사인 요게 왜 있죠?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65도면 코사인 25도 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인 65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사인 제곱 65도면요. 그것이 누구를 뜻하냐면 코사인 제곱 25도를 뜻하죠. 코사인 제곱 25도와 같다. 자, 결국은 요 놈은 사인 제곱 A,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플러스 사인 제곱 이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90도 플러스 세타죠. 90도 플러스 세타예요. 자, 간단히 해보면요. 사인 제곱 자, 2분의 파이가 곱하기 한 번에 플러스 세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놈을 간단히 하게 되면요. 1이면은 뭘로 바뀌어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코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들어갑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안 나오니까 부호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이것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 놈을 간단히 한 것이 누구냐? 요 놈을 간단히 한 것이 코사인 제곱 세타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마이너스 세타면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 1이니까 또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타를 붙여주는 거죠. 자, 부호가 뭐가 됩니까? 부호가 지금 하나 갔으니까 한 칸까지 갔다 돌았으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의 부호는 전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사인 제곱 세타 요 놈 있죠? 자, 요 놈도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연결 부호는 덧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지금 사인 제곱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랬어요. 파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짜리가 두 번 곱해져야 파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뜻이네요. 자, 요것은 2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인이 되겠고요. 세타 그대로 붙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양수 음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붙은 부분 있죠? 요 마지막에 붙은 부분은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부 플러스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정답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이죠.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보십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루트 3일 때 시컨드 제곱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간단히 해야 되겠죠. 탄젠트 알파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루트 3배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자, 이놈이 누구랑 똑같아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와 같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알파죠. 분배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이놈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다. 자, 이거 넘어와야 되죠.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3배의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놈은 1 반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루트 3만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유리화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얼마예요? 3 빼기 1이니까 2분의가 되겠고요.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자, 요놈의 제곱이 돼버리죠? 요놈의 제곱이 되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탄젠트 알파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시컨트 제곱 알파입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시컨트 알파의 전체 제곱을 뜻하겠고요. 자, 이놈은 뭡니까? 시컨트 알파라는 건 뭐예요? 코가 없으니까 코가 생기겠죠. 코사인 알파분의 1의 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코사인 알파만 제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만 제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저렇게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요각을 우리 알파라고 합시다. 탄젠트 알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가 1이에요. 1. 자,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게 2마 루트 3입니다. 2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분의 2마 루트 3 되는 거죠. 그럼 여기만 구해내면 코사인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네요. 자, 여기는 얼마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길이를 L이라고 두세요. 그러면 L은 자, 요놈의 제곱 1과 플러스 요놈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 3, 7이죠. 마이너스 4 루트 3이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L입니다. L. 이해되십니까? 자, 이중근호를 좀 푸는 거죠. 이중근호를 푸는 건데요. 정리하게 되면 루트 아니요. 루트 아니 8이죠. 8 마이너스 2꼴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4, 3, 12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간단히 하면 이건 곱해서 이건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곱해서 얼마가 나오죠? 4, 3, 2, 6, 12. 6, 2, 10이 나오죠. 6, 2, 12. 그죠? 그러면 큰 게 앞으로 가니까 얘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즉, L이라는 길이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는 구하라는 거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코사인 알파분의, 여기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분의, 여기죠? 자, 코사인 알파분의 1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건 뭡니까? 요거분의 요거죠. 그러면 역수치하면 요거분의 요거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의 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죠.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더하면 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의 2배예요. 둘이 곱하면 2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2배 하면 4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8 마이너스 4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개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걸 토대로 한 연습 문제들 풀어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각함수는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한 번 하시고 한 것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여러 번 거듭해서 문제를 보셔야만 이 문제가 빨리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연습 문제 푸시길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연습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